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아니면 어떤 처분의 결과가 받는 쪽,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파초손을 든 마녀인가? 뭐 하여튼. 이건 뭐 장난삼아 하지만 이게 세상에는 폭풍이 된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겸해서 어쨌든 이태원에 대한 그 원래 합동수사본부 만들었죠. 우리 경찰이 하고 있나요? 검찰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그 검찰이 주관하고 경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안 나왔어요? 네. 예, 검찰이 있습니다. 네,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는 이게 지금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그 특조위 아까 그 유족들의 위원회하고 그 지금 청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위원회의 그 쪽하고 계속적인 그 접촉을 하면서 요구사항 반영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인력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6명 남짓 정도 돼 있고요. 예. 경찰은? 경찰 인원제 좀 숫자까지 정확히 경찰 11명가 있습니다. 11명. 하여튼 여기도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세월호도 지금 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월호는 어느 부처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일부 추모 사업과 또 일부 선 배상 받은 분들의 뭐 조금의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유족들이나 또 피해 가족들이 한 억울하다, 뭐 무관심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기십시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예, 관련된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하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누가 담당해요? 어느 부처가 합니까? 아무도 저희 아마 국정과정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아마 좀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막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이거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지방 자치 강화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동안에 그전에는 그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예.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예, 기초자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면 좋겠어요.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우리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많고 논란도 줄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그 깃발을 내릴 수도 없고 그 깃발을 찢어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징을 얼룩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비상계엄과 내란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의 시대 정신이고 역사적 책무임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법, 공수총 법안과 중수총 법안이 1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는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두 법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당정청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 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수처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 통제, 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수청, 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수사, 기소 그리고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를 원천 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누렸습니다. 이 부분도 원천 배제, 삭제,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도 이제 잘못하면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 해임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 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같이 평등하게 신분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징계 조항도 이렇게 새로 고쳤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중수청 법안 45조는 100%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부칙에 넣어져 있던 6개월 유예 조항도 90일로 대폭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가 애초에 이 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도 꼼꼼하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여타의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 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밖에 있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 과정 속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조언을 주셨고 그리고 윤건영 간사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리더십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제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리더십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드릴 것은 이게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공유하지 못한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서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드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잡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이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또 하고 싶은 말 또 참고 그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채 흔들림 없이 빈틈 없이 당정청이 찰떡공조 원팀 원보이스로 이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낱낱이 짚었습니다.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폭풍이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공직자들을 향한 경고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완성된 검찰개혁 법안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낱낱이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및 파면 조항을 신설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중수청 법안 45조를 100% 삭제하고 유예 기간을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꼼꼼한 독소 조항 제거를 마친 이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법안 통과 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수했음을 보고하겠다는 감동적인 다짐을 전하며 당정청이 원팀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치여신입니다.